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유압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유량을 작동유 탱크로 리턴시키는 회로는, 자, 요것도 우리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작동유 탱크로 리턴시킨다. 자, 바로 언로드 회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언로드는 무부하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핵심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시퀀스 회로는 뭐냐?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정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무조건 2개 이상의,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가진다 라는 내용 나오면 무조건 시퀀스 회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른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어큐뮬레이션 회로는 동력 절하, 압력 유지, 맥동 발생 방지, 유압 장치의 내구성 상향. 자, 요거 4가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블리드오프 회로는 정답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시퀀스 회로, 어큐뮬레이션 회로, 시험 문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외워주세요. 자, 32번. 다음 중 기관의 관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행 너무 차가워진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 고장난 경우 발생한다. 자, 관행은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 고장나버린 경우에 발생하고요. 자, 2번. 피스톤 및 실린더의 마모가 증가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관행이 되면 마모가 증가할 수 있고요. 자, 연료 소비율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옳지 않은 내용이죠. 자, 연료 소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배기가스의 유해가스가 증가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배기가스 내에 유해가스의 유입이 많아진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만들었던 문제인데 조금 더 꼬아봤습니다. 자, 1번. 비등점을 높일 수 있다. 비등점 끓는 점이죠. 자,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면은 냉각수의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압식 라디에이터 냉각 장치죠. 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장점이죠. 자, 냉각 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장점이고요.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다. 열에 방출되는 것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냉각기의 장점 맞겠죠? 자, 공기를 실린더 내로 안내할 수 있다. 자, 말도 안 되죠. 자, 실린더 내로 공기가 들어오면 유압이든 유압 계통의 모든 부품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현상 발생할 수 있고요. 캐비테이션 발생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 되겠죠. 자, 34번. 다음 중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점도지수가 클수록 좋다. 자, 요거 맞을까요? 자, 요거 맞는 말입니다. 점도지수가 웬만하면 클수록 좋아요. 온도 변화에 강하기 때문이죠. 자, 응고점이 낮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열전도 양호해야겠죠. 그리고 카본 발생이 일어나야 한다. 아, 요거 틀린 내용이죠. 자, 카본이 뭐냐? 카본은 이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카본이 뭐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자, 그래서 윤활유 구비 조건 추가로 요 1번, 2번, 3번 내용 맞는 내용이니까 같이 꼭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중 일종 대형 매너로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자,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잘 외우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일종 대형 매너 3가지 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덤프트럭. 두 번째,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세 번째가 뭘까요? 아스팔트죠. 자, 그래서 요거 요 세 단어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일종 대형 매너로 운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덤프트럭, 아스팔트 어쩌고저쩌고, 살포기, 콘크리트 어쩌고저쩌고, 믹서 있으니까 됐죠. 자, 정답. 트레일러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내용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넣었습니다. 자, 36번. 세미 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세미 실드빔 전조등과 실드빔 전조등 요 2개를 아셔야 되는데요. 세미 실드빔, 자, 그리고 실드빔 요렇게 2개가 존재를 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친구였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세미 실드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렌즈 반사경 하나, 그리고 이제 뭐 전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무슨 말이냐? 자, 렌즈나 고장났어요. 반사경이 고장났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만 교체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구가 고장났어요. 그럼 전구만 교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실드빔은 전부가 일체되어 있습니다. 전부 일체형이에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전구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부 다 갈아줘야 돼요. 렌즈가 고장나더라도 전부 다 갈아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렌즈와 반사형이 일체로 되어 있다. 자, 요거 세미실드빔 전조등 내용 맞죠? 자, 할로겐 램프라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할로겐 램프가 세미실드빔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다. 자, 요게 실드빔 내용이 됩니다. 자, 실드빔 전조등 안에는 가스가 들어있어요. 자, 이 가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만일에 이 가스가 나가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구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구 가려면 열어야 되는데 가스가 다 나가요. 결국에는 다 갈아야 된다는 거죠. 자, 대신 이 실드빔 전조등 안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날씨가 습해요. 자, 습기나 자, 외부에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대신 세미 실드빔은 안에 뭐 가스가 없다 보니까 뭐 습할 경우에는 뭐 이게 설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점 보시면 되겠고요. 전구만 교체 가능한 거는 세미 실드빔이죠. 자, 그래서 실드빔과 세미 실드빔 차이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를 이용하여 오일팬에 오일을 윤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윤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압송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산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압송식이 있습니다. 자, 압송식은 우리가 수용자, 이제 범죄자들을 압송하는 것처럼 뭔가 데려가는 거예요. 자, 뭘로 데려가냐? 오일 펌프로 데려갑니다. 자, 오일 펌프를 이용해요. 비산식은 뭐냐? 디퍼라고 있습니다. 자, 디퍼, 약간 주걱같이 생긴 친구가 있는데요. 자, 그런 주걱으로 퍼가지고, 오일을 퍼서 이렇게 윤활을 해주는 친구예요. 자, 그럼 비산압송식은 뭐다? 둘 다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용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일 펌프는 뭐다? 압송식이 되겠죠. 자, 요 차이 3개는 외워주셔야겠죠. 자, 38번. 지게차의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앞바퀴 정렬이 잘 돼 있으면은 좋은 것이다. 앞바퀴 정렬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내용들인지 나쁜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방향 안정성을 준다. 좋은 내용이죠. 타이어의 마모를 최소로 줄여준다. 좋은 내용이죠. 브레이크의 수명을 길게 한다. 좋은 내용이죠.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자, 좋은 내용이죠. 뭐야, 정답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자, 앞바퀴. 바퀴라는 것은 우리가 조향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나왔어요. 브레이크는 제동장치죠. 자, 핸들이 내가 정말 핸들을 막 1억짜리 핸들을 써요. 자,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 수명이 길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3번은 전혀 무맥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다음 중 유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런 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볼게요. 유압이 왜 높아질까요? 1번. 오일의 점도가 높은 경우 유압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스트레이너가 막혔어요. 자, 이 거름망이 막혀 있다 보니까 오일들이 윤활하게, 뭔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유압이 높아질 수 있고요. 자,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작은 경우다. 작은 경우는 유압이 높아지지 않겠죠. 자, 작은 경우가 아니라 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밸브 스프링 장력이 크니까 뭔가 밀어주고 조여주는 힘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로가 일부가 막힌 경우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다. 자, 장력이 크거나 스트레이는 막히거나 회로 막히거나 점도가 높은 경우에는 유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는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다. 자, 체크 밸브 요 내용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한쪽으로는 흐르게 하고 한쪽으로는 흐르지 않게 해주는 밸브가 체크 밸브다.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죠. 자, 41번. 다음 중 내연기관의 구성 품목이 아닌 것은? 자, 크랭크축 내연기관 구성품이고요. 실린더 내연기관 구성품목이고요. 피스톤 내연기관 구성품목이죠. 과급기는 전혀 다른 기관이죠. 내연기관의 구성품목이 아예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2번.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으로 통해 재활하는 밸브는, 자, 이거 말씀드렸죠. 2개 이상의 분기 회로 나왔다. 고민하지 마세요. 시퀀스 밸브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43번. 다음 중 시동 전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동 전이라는 거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시동 전. 냉각수는 잘 차 있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엔진 오일의 양,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배기가스의 양, 색깔, 요거는 우리가 시동을 걸고 시동을 운전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배기가스의 색은 언제 알 수 있다? 시동 중이나, 이제, 시동 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배기가스 색은 우리가 시동 전의 점검 사항은 아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시동 전에 점검 사항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잘 심각히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정비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45번. 다음 중 통행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긴급 자동차가 가장 첫 번째 통행 우선순위를 가진다라는 거. 요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 자, 그 다음에는 일반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이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자, 이륜차입니다. 자, 이륜차예요. 일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이륜, 우마, 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꼴찌가 건설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굴삭기로 제시됐지만, 지게차로 제시됐지만, 뭐 굴삭기, 천공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 그리고 이륜차, 자전거, 우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설기계 순서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고 소음과 진동이 비교적 적은 펌프는, 자, 우리 날개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베인이에요. 그래서 날개로 펌핑 동작하는 펌프다.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베인 펌프. 선택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2개 이상의 분기 회로. 자, 요거 무슨 펌프죠? 요거 바로 떠올려주셔야 되죠. 시퀀스죠. 시퀀스 밸브, 시퀀스 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내경이 작은 파이프. 자, 내경이 작은 파이프다. 두 번째, 미세 조절해준다. 자, 요거 누구죠? 요거 니들 밸브죠? 자, 니들 밸브, 니들 펌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47번. 지게차 조향장치의 얼라인먼트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이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 4인방이 있습니다. 4인방. 자, 캠버 있고요. 캐스터 있고요. 자, 그리고 토인 있고요. 그리고 킹핀 경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보시면 토 아웃이죠? 토 아웃은 없습니다. 자, 48번. 안전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라는 경우 허가 승인권자는, 자, 요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하라는데 누가 승인해주냐, 허가해주냐, 요거죠. 자, 정답 보시면은 경찰서장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경찰서장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서장이 있겠죠. 그럼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되냐? 출발지 기준이다. 자, A에서 출발하니까 A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49번. 다음 중 가장 우선시하는 신호는, 이거는 바로 외워주시면 돼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가장 최우선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등록 번호표를 부착이나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과태료로 오른 것은, 자, 번호판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자, 번호판 제대로 안 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1번. 라디에이터 캡의 압력 스프링 장력이 약화된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자, 라디에이터 우리 이제 잘 아시죠? 냉각장치죠? 자, 여기 냉각장치인데 압력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냉각장치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기관이 관행된다. 자, 냉각장치가 기능이 저하됐는데 관행되지 않겠죠? 자, 2번. 기관이 과열된다. 자, 요게 맞겠죠. 자, 냉각장치가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이 냉각이죠. 자, 근데 요 기능이 저하됐다. 그러면은 뜨거워지는 거. 냉각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은 뜨거워지겠죠?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죠. 출력 저하된다. 배합 발생한다.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52번. 다음 중 건설 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린 경우 벌금은, 자,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셉니다. 정답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엔진 오일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엔진 오일 소비량이 왜 많아지냐 이거죠. 자, 1번. 윤활의 압력이 너무 낮다. 자, 요거는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어져서 기관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기밸브 간극이 너무 작다. 자, 이것도 소비량이 많아질 수가 없겠죠. 간극이 너무 작다라는 거는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오일의 소비량이 많아진다라는 것과는 뭐 굳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3번. 피스톨링과 실린더의 간극이 과대하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피스톨링과 실린더의 간극이 과대하다. 자, 이 부분 실린더에서 우리 엔진 오일이 먼저 폭발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극이 과대하다라는 것은 이 사이가 피스톨링과 실린더의 사이가 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먼 것을 더 채워주게 되려면은 엔진 오일이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멀리 가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누유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소비량이 많아진 경우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 펌프의 기화가 과대하게 마모됐다. 마모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54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에 공기가 유입된 경우 공기를 제거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공기가 유입되면 우리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요거 제거해줘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먼저 연료 공급 펌프에서 연료 여과기, 그리고 연료 분사 펌프, 그리고 분사 노즐을 통해서 공기를 제거해준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공급 펌프, 여과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자, 이 분사 친구들 하나로 묶어주고요. 분사 펌프 노즐 묶어주고요. 네, 공급으로 시작을 한다. 그럼 남은 건 여과기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55번.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스로틀이라는 것은 우리 엑셀레이션, 자, 엑셀, 속도를 높여주는 것을 담당을 해주는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시기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센서이다. 자, 이게 바로 옳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은, 자, 우리 휘발유나 뭐 경유, 이런 기름이 소모가 되죠. 자, 그렇다는 것은 엑셀을 밟음으로써 우리가 기름의 양을 더 많이 분사를 해준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휘발유, 엑셀을 세게 밟을수록 휘발유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양을 늘려주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분사 시간을 조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게 밟으면은, 자, 1초에 1리터가 소모되던 것을 세게 밟으니까 0.5초에 1리터, 이런 식으로 이 분사 시간을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을 조절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빨리 분사를 해주고 천천히 분사를 해주고 요거를 우리가 스로틀, 엑셀로 조절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은 극과속을 함재하면 컴퓨터가 연료 분사 시간을 늘려서 실행한다. 자, 연료 시간, 분사 시간을 늘게 되면은 1리터를 10초 동안 하는 거죠. 자, 1리터를 만일에 5초 동안 한다. 그럼 1리터를 10초 동안 하는 게 더 속도가 느려지겠죠.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분사 시간을 늘려서 천천히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감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가변 저항식이다.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유압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 유압펌프 흡입관에 설치되는 것은? 자, 이거 너무 쉽죠? 자, 공기청정기, 어큐뮬레이터, 추압기 아니고요. 자, 스트레이너겠죠? 스트레이너가 우리 거름망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57번. 4행정 1사이클 기간의 행정 순서로 옳은 것은? 자, 4행정 기간이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다. 흡압, 폭배다. 자, 요거 은근 자주 나와요. 흡압, 폭배, 흡압, 폭배. 자, 4행정 기간의 행정 순서는 흡압, 폭배다.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8번. 조향장치의 얼라이먼트 중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하는가? 자, 조정이라고 하니까 조정 렌치인가 보다 라고 선택을 하면은 틀린다는 거죠. 자,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라는 친구로 합니다.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조정이다 하면 조정 렌치, 조정 관련된 단어 해주시면 되는데 이 토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로드로 조정해 준다는 거, 요거를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번. 다음 중 유압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음이 발생한다, 진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공동현상이 일어났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공동현상 왜 일어나죠? 유압유에 혹은 유압 계통에 공기가 유입된 거죠. 자, 요거 일단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유압유의 점도가 높은 경우다. 자, 요거 같은 게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정보다
규정보다 점도가 높은 경우다 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위험률 점도가 무조건 높다고 소음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보다 높은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2번 스트레이너가 불량하여 흡입되는 오일 양이 부족하다. 자, 흡입되는 오일 양이 말 그대로 부족하다 보면은 우리가 빨대를 이제 물이 얼마 남지 않은 음료수 컵에 빨대를 꽂아서만 컥컥컥 하면서 막 소리가 좀 나죠. 제가 너무 리얼하게 해서 좀 듣기 안 좋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오일 양이 부족하면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펌프의 회전이 역방향이다. 자,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펌프가 만일에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당연히 오일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오일 토출이 불량한 경우다. 자, 오일 토출이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 아예 오일 토출이 안 되는 거죠. 자, 펌프의 회전이 역방향인 경우는 오일 토출을 아예 못하는 경우다 라고 해서 지금 요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경우 당연히 소음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죠. 자, 60번. 30번으로 되어 있죠, 왜? 자, 60번입니다. 지게차 포크 양쪽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크가 이렇게 좀 있죠? 그림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지게차가 이렇게 운전석,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 상하같이 생긴 게 포크죠? 자, 양쪽 높이가 왜 다른가 보자라는 거죠. 자, 윤활유가 불충분하다. 요거는 상관이 없겠죠? 자, 실린더가 마모되었다. 실린더는 내연기관인데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체인이 늘어졌다. 무슨 체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왜? 자, 우리 여기 마스터가 있죠? 여기에 우리 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을 통해서 이제 포크가 위로 올라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런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체인이 늘어졌다. 그럼 늘어진 쪽에서는 당연히 포크가 축 처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포크 양옆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는 지금 체인이 늘어짐 요거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이드 롤러의 과다한 만보다. 자, 요것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 우리의 60문제 한번 좀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올려둔 지게차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영상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합격을 위한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교재는 없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충분히 잘 암기하시고 재생 목록에 있는 내용도 같이 봐주신다면은 분명 합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